그러면 오늘 저희 또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저 중계반장에 오시니까 좀 떨려가지고 아하이. 발음이 좀 꼬이네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떨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네. 테슬라는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이 테슬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몇 프로 빠졌죠? 한 12%. 12%? 저 인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네. 인디아를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아, 그 차량 인도 네. 문제가 네. 좀 있었다고. 뭐 애플도 한 4%, 3.69%가 빠져가지고 네. 혹시 제가 놓친 뉴스가 있나 해서 테슬라 인도 검색해봤습니다. 내가 아침에 볼 때 인도에서 저 출하가 줄었다 그렇게 뭐 반대 거 아니었어요? 인도 차량 인도. 그렇구나. 저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 나의 관심사 인도에 어제 그리고 제가 퇴근하다가 예. 인도 전문가인 강성윤 교수님하고 장시간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입력된 게 그대로 있구만. 아, 여튼 뭐 중요한 건 차량 인도에 문제가 좀 있었다. 저기 일단 미국 증시 차트 다음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네, 왔는데 하나 좀 볼까요? 첫날부터 뭐 팔았습니다. 요 딱 기대감 반짝 시작할 때 반짝 네. 나스닥도 반짝. 시작할 때는 잠깐 올랐었군요. 네, 잠깐 올랐습니다. 네. 아, 첫날 그래도 시작이라. 장중 저점은 돌파하면서 장중 저점에서 회복하면서 끝냈네. 네, 그래도 이제 다행히. 올리면서 끝냈습니다. 네, 저건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닌데. 네, 차트에 대해서는 박병창 이사님께서 또 상세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미국이 코로나 입국 심사를 강화를 해서 좀 중국이 좀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미국이 네, 예. 어제 중국이 코로나19 폭증하고 있는데 자기네 국민들은 여행 가라고 막 풀어주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를 하면서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해서 일반 여권을 발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가도 사실 뭐 여행을 갈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에서 좀 이거를 규제를 좀 하다 보니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일부 국가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마련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한 방법이라 반발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중국만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이유가 다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그러니까 중국 여행객에 대해서 입국 심사를 강화 조치한 거는 전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역학 및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고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역학 자료 관련한 투명성 부족에 따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 안 보여드리잖아요. 그 중국의 코로나 확진 차트. 네. 아무 의미 없는 차트 있잖아요. 예, 0, 네, 1, 네, 0, 네. 1 뭐 이런 차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이 얘기도 좀 흥미로웠는데 미국에서 했던 얘기가 백신 준다 하지 않았냐. 왜 안 받냐. 왜 안 받냐? 예.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제공 관련한 조치를 제안을 했는데 중국은 감사 표시를 하면서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고 우리는 여전히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국가가 좀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국가는 규제를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뭐 그러는 경향을 좀 그렇죠.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제 EU에서 보건안전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EU 회원국들은 중국발 여행객 증가에 따른 영향을 포함해 조율된 접근 방식에 합의했다. 그러니까 조율된 접근 방식. 한 국가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EU 차원에서 여기를 좀 근데 운영을 그건 하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유는 이제 무비자니까. 예. 아니 이태리가 열면 거기서 차로 그냥 쭉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검역이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도로로 가면. 네. 그리고 압도적 다수의 회원국이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EU 전체적으로 좀 코로나19 중국발 코로나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한국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차트 잠깐 갖고 왔는데 이게 좀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신규 확진자 8만 명이에요. 1월 2일 기준. 아, 우리나라요? 꽤 많습니다. 네. 7일 평균도 한 6만 4천 명. 네.
정 대표님 목소리가 좀 심상치 않으신데 네. 감기시겠죠? 저는 감기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발이 요새 감사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발 코로나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중국인 입국자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항공기 승객 1,052명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 중에 PCR 검사 결과 입국한 이후입니다. 입국 이후 코로나 검사 61명이 양성 판정. 한 5명 중에 1명은 양성인 분들이 중국에서 그렇다면서요. 입국이 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이 뉴스를 전해드릴 때 뭐 제가 반도체 뉴스 전해드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한두 달 사이에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리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뉴스라 그런다면 중국발 코로나가 정점 찍고 내려온다라는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와서 금리가 확 내려갈 리도 없고 뭐 물가가 확 떨어질 리도 없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바로 끝날 리도 없고 하다 보면은 그 중국 코로나가 정점 찍고 좀 내려온다라는 뉴스가 한두 달 사이에 좀 전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중국은 한참 코로나 유행할 때 그냥 막 누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지고 있다고 중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던데 지금 그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잘 뭐 좀 철저하게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불만을 삼을 수가 있나? 근데 2020년도에도 그랬다니까. 맞아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데자뷰라고. 예. 3년 전에도 각국이 출입 제한을 했잖아요. 그때는 예. 이제 뭐 중국에만 특별히 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우리나라라도 지켜야 되겠다. 기억 안 나세요? 예, 예. 그러니까 2020년 가을 4, 5월 달에 그게 네. 아주 아니 미국이 영국이나 유럽에도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때 내가 뉴스하면서 야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미국 서부와 미국 동부와 서유럽은 거의 한 경제권이거든요. 번역이죠. 이게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리고 워낙 그 사람들의 교류가 많은 지역인데 이걸 닫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 뉴스를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타켓인데 뭐 남들 할 때 해야지 그러니까 도대체.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베이징시 같은 경우는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근데 도서 지역 같은 경우가 의료 시스템이 좀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번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공식 통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중소기업은 35%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되게 그 세금 얘기가 우리한테 좀 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나름 급박하게 진행됐던 건이에요. 이게 그냥 일단 내용만 한번 표로 한번 보시면은 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대기업이 8%에서 15%로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증액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투자한 거보다 내년에 증액이 되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대기업은 15에다 10 더하면 25가 되는 거고 중소기업은 25에다 10 더하면 35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국가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걸 왜 국가별 비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뭐 세액 공제율을 높여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 회사들의 기업 실적이 뭐 대단하게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당장 주가가 올라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이 IRA라든지 칩스 같이 이제 반도체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그쪽으로 공장을 지으려는 니즈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경쟁을 위한 포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세법 개정안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그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때 이제 8%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며칠 지났습니까? 지금 11일 지난 거거든요. 열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이게 한 자릿수를 가지고서 세법 개정을 했다 보니까 그런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밀린다. 라는 측면 때문에 이번에 열흘 만에 이번에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라 살림 어려운 가운데 국가 전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또 이게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조금 그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작년에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디스플레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원한다는 건 나라가 세액 공제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원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부분 때문에 좀 작년에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같이 세액 공제를 대기업은 25%, 네. 그래서 중소기업은 35%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억 투자하면 한 250억은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야, 근데 다른 업종들은 저 뉴스 보면서 약간 좀 예. 섭섭하지. 섭섭하죠. 아니 반도체가 어렵다 하지만은 삼성전자만 하더라 지금은 이번 분기에 지난 분기에 5조냐 6조냐 7조냐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지금 실제로 적자 보는 산업도 있는데 사실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기준 잣대를 어디다 들이미느냐. 예. 야, 우리 없으면 그럼 산업이 돌아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하다못해 철강업도 철 없으면은 당연하지. 국가 돌아갑니까? 아니 농업도 쌀 네. 없으면은 국가 돌아갑니까? 조선하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완전 맨땅에 헤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들도 많거든.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국가 전략 산업 기술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 기술이냐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글로벌리 경쟁하고 있는 산업들이 몇 군데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장 뺏길까봐 하는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액 공제를 훨씬 더 많이 해주게 되면은 그쪽으로 공장이 갈 수 있으니 우리 쪽에다가 좀 그 공장을 좀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제라고 좀 보신다면은 반도체만 전략 기술이냐 이런 아니 저는 이제 반도체 저거 한 거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반도체 엄청나게 엄청나게 또 중국도 엄청나게 네. 하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예.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서민 경제를 좀 챙겨라. 중산층만 챙기지 말고 이런 얘기 하듯이 예, 예. 그 음지에 있는 지금 굉장히 열악해 있는 그 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 가면 여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디스플레이도 작년에 그랬어요. 우리는 왜 전략 기술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오랫동안 논란을 빚다가 들어갔는데 그 반도체 뉴스 짧게 하나 더 전해드리면은 TSMC 관련해서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3나노 공정 수율이 75에서 80%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고 이제 반도체 주가도 좋고 그럴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였었거든요. 그 3나노 반도체의 수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 움직였었어요. 네. 근데 TSMC가 80% 달성한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삼성전자보다 3나노 들어간 게 한 6개월 정도 늦어요 TSMC가.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율 20%네 40%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만 언론에서는 20% 얘기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수율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TSMC가 수율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3나노라는 그 공정의 단계를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도 사실 이렇게 반도체에 관심이 좀 많을 때는 되게 중요한 뉴스였는데 좀 묻힌 것 같아서 짧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자동차 네. 관련 뉴스입니까? 예, 자동차 관련한 뉴스입니다. 이게 보통 그 월 초에 첫째 거래일에 자동차 판매 실적이 발표가 돼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지나갔습니다. 하루 지나서 좀 발표가 됐는데 현대차 기아가 작년에 684만 8천 대를 판매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4분기 내내 자동차 수요 안 좋다, 판매 안 좋다 이 얘기만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집계를 해보니까 국내 판매는 좀 부진했는데 해외 판매는 작년보다 증가를 했어요. 연간으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그 지난해 판매를 종합해 보니까 그 2.7% 증가했다. 국내 판매는 2.5% 감소했지만 해외 판매가 6.9% 증가했다. 이게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 부진했다는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해 보면 2.7% 증가를 했고 그 내수 판매는 2021년 판매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간 건데 네. 2021년에는 국내 판매가 되게 좋았고 해외 판매가 좀 어려웠고 2022년에는 이제 기저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반대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경우에서 이렇게 판매 실적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표가 이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따온 거라 그런데 네. 국내에서는 5.2%가 감소를 했지만 해외에서는 2.9%가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계로 봤을 때는 1.4%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국내 판매 5.2% 마이너스 있잖아요. 예. 저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출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를 명확하게 좀 보기가 좀 어려운데 아,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엇갈리나? 그 어디다 먼저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어디다 먼저 배치하느니까 그거는 제가 출고대기가 여전히 꽤 많다라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전략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출고대기 관련해서는 뭐 뒤에다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 출고대기 막 엄청 줄어가지고 수요 다 없어졌다 이것 네네. 때문에 우려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출고대기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출고대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 여전히 아반떼 9개월, 그랜저 11개월, 아이오닉 6 18개월, 베뉴 14개월, 투싼 9개월, 아이오닉 5 12개월, 산타페 9개월, 팰리세이드 8개월. 출고대기. 그러니까 이게 주문하면 다음 달 바로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는 코나랑 산타페 완전 변경 모델 나오거든요. 코나 산타페 좀 잘 팔리는 모델이잖아요. 네. 그리고 완전 변경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완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고요. 아세안을 미래 핵심 시장으로 육성하고 권역별 시장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겠다. 뭐 이 얘기가 아세안을 미래 핵심 시장으로 육성하고 이 부분이 중국에서 빠진 수요를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쪽에서 좀 만회를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지역 포트폴리오 변경 차원에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베스트셀링 카는 정 대표님 베스트셀링 카. 현대차, 기아. 기아차의 베스트셀링. 예. 일단 현대차는 대수로 그러니까 따지면 합쳐서. 그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거. 예. 상용차 포함. 상용차 포함이에요? 예. 상용차란 얘기인가? 아니죠. 그랜저. 땡. 카니발? 포터. 예? 포터. 포터 몇 대인데요? 정프로 상용차 포함을 마지막에 저 권 프로가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그랜저 했을 때 포터 그러면 꿀밤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얘기한 거잖아. 감사 기간이라 미리 힌트를 드렸는데 아니 포터 몇 대 팔렸는데? 92,000대. 포터가? 예. 포터 원래 많이 팔려요. 22년에요? 예. 와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2년 연속 판매일입니다. 포터가? 예. 그러니까 경쟁 차종이 없어요, 포터는.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봉고 말고 포터? 예, 포터. 포터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2위가 소렌토, 3위가 그랜저, 4위가 봉고. 소렌토가 그랜저보다 많이 팔려요? 예, 68,900대. 근데 그랜저는 여기 정 대표님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랜저는 기다리느라고 뭐 그런 거지. 예? 기다리느라고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완전 변경 모델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게 기다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끝물 나온 지 오래된 근데 차종이라 완전 변경이 완전히 다른 차더라. 완전 변경이요? 그러니까 완전 변경이겠죠. 그랜저 같지가 않아. 예, 그리고 모양이. 예, 부분 변경 그래서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얼굴 조금 바꾼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연식 변경은 옵션 정도 바꿔가지고 매년 연식 근데 변경. 요번에 새로 나온 그랜저는 광고 보니까 네. 잘 나왔어요. 저거 하나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잘 나왔어요, 확실히.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이래지야 신년회 말이에요.
어제 신년회 했거든요, 현대차 그룹. 제가 보통 이맘때 되면 양재동 가서 그 신년회 구경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는 저쪽에서 남양연구소에서 했어요. 그리고서 처음으로 한 걸 겁니다. 정의선 회장 이전에도 계속 양재에서만 했었는데 남양연구소에서 했던 게 처음이고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를 2025년부터는 모든 차를 소프트웨어 중심 차, 이게 뭐 SDV라고 하는데 이런 차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OS를 좀 만들겠다고 했고요. 올해는 레벨 3 자율주행을 탑재한 G90과 전기차 EV9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하겠다. 원래 올해 작년 하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좀 미뤄졌습니다. EV9 나오는군요, 드디어. 예,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 키워드가 좀 재밌어서 그랬는데 보고 좀 똑바로 해라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정의선 회장이 예. 왜? 보고할 때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이유를 설명해라. 점점 할아버지 스타일 된다. 신전에 그런 얘기를 점점 할아버지 아버지 스타일 되시네. 그러니까 A안, B안, C안 들고 와가지고 나보고 다 골라라 이렇게 하지 말고 C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라. 자기도 정몽구 명예회장에게 보고를 그렇게 했었다. 이 프로가 옆에 있으면 흉내 좀 내보라 했거든요. 정주영 회장님. 네, 정주영 회장님 요즘 그 유튜브에 정주영 회장님 연설하는 유튜브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 다 가끔 봐. 근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 결론부터 가져와. 이렇게. 이유는 나중에. 잘하시는데요? 네. 자, 그렇게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얘기를 했다 이거죠? 예. 네. 포터가 제일 많이 팔린 차라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군대에서 뭐 박격포 싣고 다니고 그런 뭐 거예요? 용도는 다양할 거예요. 뭐 야채 그것도 뭐 많이 하고 포터도 아마 전기 포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전기포트 엄청 잘 팔려요. 그죠? 전기차 포터가 있어요? 요 현대백화점 지하에 가면 그 차 저 화물용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포터인데 다 전기 포터예요. 그게 연료비가 적게 들어서 상용차는 연료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기포터가 시장 교란을 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이삿짐 센터 할 때 전기포터 하시는 분은 5,000원 깎아주고 막 그러거든요. 연료비가 좀 적게 드니까. 그래서 그 저기 쓰는 디젤 쓰는 포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3 이렇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으로 아니 고소당했어요. 뭐가요? 아니 이게 무슨 사자명예훼손이에요? 이거 하시는 분들 한두 분도 아니고 너무해. 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